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비전의 최원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나 또는 착오로 인해 돈을 실제로 보내려는 사람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그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활동이 극히 줄어들었고 이는 금융거래가 같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직접 만나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인터넷 뱅킹 등 비접촉적인 방법을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또는 실수로 인해 실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실수를 범하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1년에 수만 건에 달하고 그 금액이 무려 3천억 원이나 넘는데 반해 돈을 잘못 송금받은 자가 순순히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건 중에 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착오 등으로 인해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이 알아서 그 송금을 취소하고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등 은행 측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송금을 취소하고 강제적으로 또는 임의로 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돈을 송금한 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은행에 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은행은 그 돈을 송금받은 자에게 직접 또는 그 자의 거래은행에 연락을 하여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일 돈을 송금받은 자가 순순히 그 반환에 동의를 하면 잘못 송금된 돈을 무사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받은 자가 그 반환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강제적으로 그 돈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돈을 송금받은 자가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을 거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그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받은 자의 이름과 예금 계좌 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려 돈을 송금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이 끝나고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나 소요됩니다. 특히나 잘못 송금된 금액이 소액일 경우 그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돈보다 소송 비용 등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의 기간적인 문제와 또한 소송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받는 것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돈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차고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돈을 잘못 송금한 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본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반해 차고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그 이후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돈을 송금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이나 또는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회수한 다음 일정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고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착오로 돈을 송금한 직후 곧바로 즉 2, 3일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소간의 비용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는 다음 달인 2021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착오로 돈을 송금받은 자가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심지어 사용해 버린 경우에는 다른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착오 송금의 경우 착오로 돈을 송금한 자와 그 돈을 송금받은 자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반 관계가 성립되므로 착오로 돈을 송금받은 자는 그 송금받은 자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돈을 송금받은 자가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송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